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POBS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12년 만에 여성 총학생회장 경선으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1번 후보 어라운더스가 40% 지지를 얻어 6%포인트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무효표가 도입되며 후보들의 전반적인 지지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하락했는데요. 2025학년도 학생사회를 이끌 학생회 선거 결과를 이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월 29일 우리 대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 1번 어라운드어스가 40.03%의 지지를 얻어 제57대 총학생회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예정된 선거는 과반수 투표율 미달로 인해 하루 연장된 결과 전체 유권자 17,667명 중 9,202명이 투표해 52.0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최수인 정 후보와 강준서 부후보로 구성된 어라운더스는 기호 2번 태산보다 569표를 더 얻어 6.19%포인트 차이로 접전 끝에 당선됐습니다. 당선 임기 시작까지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서 꼭 당선 이후에는 여러분들께 잘하는 모습만 보여드리는 총학생회장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는 그 약속을 1년 동안 꼭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무효표가 도입되며 후보들의 전반적인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체 9,202표 중 지지 후보 없음을 선택한 무효표는 2,403표였습니다. 이에 따라 어라운드어스 선본의 득표율은 전체 유권자의 20.85%에 불과합니다. 총학생회와 함께 2025학년도 학생회를 이끌 13개의 단과대학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사과정 학생회의 자리도 모두 채워졌습니다. 단선이었던 11개 단위는 입후보안 선본 모두 당선됐으며 경선으로 치러진 3곳 가운데 사범대학과 동아리연합회의 경우 각각 기호 2번 비트와 기호 1번 동아리 마을이 당선됐습니다. 인문대학은 선거 개표 요건인 과반 투표율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인문대학을 포함해 앞서 학생회 후보자를 내지 못한 생명자원과학대학, 일과대학, 예수대학 등 3곳은 내년 3월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 학생회 당선자들은 이의 신청 기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오는 12월 24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POBS 뉴스 이현수입니다. 우리 대학 공식 응원단이 새 이름을 달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응원단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인데요. 관련 회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채 창단된 탓에 재정 지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출범에 앞서 지원을 담당해야 할 총학생회가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응원단의 시름이 깊습니다. 이런 상황 속 피날레는 다음에 대동제에 서는 것을 목표로 응원단원들의 열정과 패기를 밝혔습니다. 송채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1월 1일 학생회관. 응원곡에 맞춰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우리 대학 응원단 피날레. 우리 대학 공식 응원단은 지난 9월 부산대학교와 마지막 악장인 피날레가 합쳐진 피날레라는 이름으로 창단됐습니다. 피날레는 현재 신윤정 응원단장을 포함해 8명의 단원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활동은 시작됐지만 피날레는 여전히 불안한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응원단을 총학생회 측의 특별기구로 명문화하지 않아 예산 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기구가 아닌 응원단이 특별기구 재정 지원 명목으로 150만 원의 예상을 배정받아 지난 9월 대총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했지만 아직 얘기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준서 제1감사위원장은 응원단 창설 준비 과정에 필요한 것들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업무 진행상 존중받을 수 있다며 오는 감사에서 감사위원회가 더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1월 감사를 받게 될 응원단은 관련 해칙이 없어 특별기구의 주체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56대 총학생회 핑유의 공약으로 추진된 공식 응원단 창단은 총학생회가 출범에 앞서 지원을 담당해야 하지만 총학생회장을 둘러싼 논란과 징계, 법적 다툼 등으로 응원단의 운영 계획마저 불투명한 겁니다.
이에 서승범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은 다음해 3월에 있을 대위원 총회에선 회칙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총학생회에 인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응원단 연습실로 사용하려 했던 문창회관 4층이 여전히 창고로 이용되고 있어 피날레는 학생회관과 외부 연습실을 대관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응원단 연습실 공사가 늦어져서 학예 연습실을 사용하고 학생회관 연습실을 사용해야 되는 게 문제고, 힘든 환경 속에도 8명의 응원단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이 길을 투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들 엄청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라서 기왕 주어진 상황에서도 열심히 해보자고 하고. PUBS 뉴스 송채은입니다. 졸업을 위해 꼭 들어야 하는 수업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까요? 우리 대학 예술문화영상학과의 영화 제작 실습 수업을 두고 학생들이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르면서 일부 학생들은 휴학이나 수업 포기까지 고민하는 실정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없는지 서영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학 예술문화영상학과의 필수 전공 과목인 영화 제작 실습 수업.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수업이지만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하는데 평균 200에서 300만 원, 많게는 800만 원에 달하는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거나 심지어 휴학까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바는 거의 필수고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휴학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받고 제출까지 받는 경우도 보긴 했습니다. 영화 제작 실습 수업은 한 편의 영화를 완성해 제출해야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제작 과정에서 배우 섭외, 촬영 장비 대여, 스태프 교통비와 식사비 등이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학생들은 대학에서 일부 기자재 대여를 지원받고 있지만 제작비 전반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충해줬으면 하는 거는 학과 장비가 부족해서 빌리고 싶은데 빌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에 대해 예술문화영상학과 측은 외부 지원 사업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며 지금 학과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과정의 일부인 영화 제작이 학생 개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대학 영화연구소 김충국 연구원은 교과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학교 등록금 외에 필수 지출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학교가 장비 제공자로서의 역할에만 안주한 채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간 인력 공유 시스템 구축, 제작기간 분산, 학생 영화 상영 기회 확대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영화연구소 홍진혁 연구교수는 대학과 영화제, 영화관 등 관계기관의 협력을 확대해 영화의 상영 및 배급 기회를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지원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졸업을 위한 필수 과정이 학생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학교와 관계기관이 협력해 학생들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PUBS 뉴스 서영채입니다. 겨울철에는 난방기 사용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성이 더욱 큰데요. 화재 시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진입할 수 없어 피해가 커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런 위험성은 좁은 골목과 불법 주정차가 많은 원룸촌에서 더욱 큽니다. 채널 PNU 특별 취재팀이 부산대학가 원룸촌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3월 경기 광주시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일가족의 가장이 숨지고 두 자녀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소방차는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건물 진입이 7분이나 지연됐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구조를 막아 화재 골든타임인 7분을 넘기게 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좁은 도로와 가파른 경사기를 두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경우가 많은 부산 지역 대학 인근 원룸촌은 특히 화재 안전에서 취약합니다. 부산 금정구 부산대 인근 원룸촌. 폭 4m의 도로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실제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폭은 3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승용차조차 천천히 이동해야 하는 좁은 골목에서 소방차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동의대와 동서대가 위치한 부산 진구 계금동 원룸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한 몇 달 동안 저기 그대로 서 있거든요. 골목에는 초반차 들어오는 게 좀 운반하면 어렵지 않을까. 좁고 가파른 골목은 위험성을 더욱 높입니다. 학교 뒤편에 엄청 가파른 오르막에 있는 원룸들까지는 이제 차가 아예 못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골목에 소방차를 세우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골목은 불법 주정차된 차들이 많아서 승용차도 좀 조심스럽게 다니는 길이에요. 29명의 사망자를 낳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소방차 진입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 처분 사례는 전국적으로 4건에 불과합니다. 금정소방서 관계자는 법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도 민원 보상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불법 주정차 문제에 전문가들은 개인 차원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이희두 부경대 소방공학 교수는 원룸 소유주가 소화시설과 피난 및 대피시설 확보 점검에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거주자도 화재 발생 요령을 숙지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가 원룸촌은 법적으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두가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화재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PUBS 뉴스 이현수입니다. 우리대학 일반대학원의 총학생회 선거가 내달 단선으로 열립니다. 일반대학원 제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5대 총학생회 선거에 단일선거운동본부 너른이 입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는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7시까지 진행됩니다. 우리대학 도서관이 지난 11월 22일 인기북튜버 김겨울 작가를 초청해 언어로 나의 세계 만들기를 주제로 저자와의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김 작가는 독서의 정수는 타인의 슬픔과 고통을 깊이 경험하는 것에 있다며 독서를 통해 나와 다른 존재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대 언론사 채널 PNU가 제작한 기획영상 CT가 관객과 만났습니다. CT 10화 위기의 부산대학로 제작진은 지난 11월 28일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주관한 2024 시민 미디어 축제 연단에 올라 영상을 상영하고 프로그램 제작 배경과 시민 제작자로서의 참여 자세에 대해 관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의 끝으로 2024학년도 2학기 방송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학기에 더 정확한 소식과 풍성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PU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효원인 여러분 감사합니다.